모든 그림은 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한 형태선부터 느낌과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곡선은 부드럽고 뾰족선은 날카롭고 딱딱한 느낌, 끊어진 연속선들은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을 통해서 특정한 선들의 느낌을 작가가 어떻게 작품 속에 담아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흐가 37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기 1년 전에 제작한 작품입니다. 프랑스 남부 생레미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했었고 이곳에서 약 1년간 머무르면서 150점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잠시 생활을 살펴보면 살아생전 한 점의 그림을 팔았던 고흐는 늘 생활고에 시달렸고 동생 테오의 도움을 받고 있었죠. 동생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 당시 테오한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별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 죽음조차도 별로 가는 여행처럼 느껴진다고 썼습니다. 작품 속의 별은 소용돌이치고 그리고 공기는 꿈틀댑니다. 앞에 키가 큰 짙은 어둠의 빛을 가진 사이프러스 나무와 중앙의 뾰족 교회 지붕은 서로 닮아 있고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고흐가 느끼고 있는 어둠과 동시에 밝음에 대한 염원이 느껴지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고흐는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 모든 풍경을 실제 관찰도 했지만 상상과 감정을 섞어 재구성했습니다. 당시 밤의 외출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 그림은 기억과 상상에 기반한 내면의 밤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 왜 하늘에 빛나는 점들에는 닿을 수 없을까? 루앙에 가려면 기차를 타듯 우리는 별에 다다르기 위해 죽는다. 역동적인 붓터치, 움직이는 자연은 그의 감정선을 따라 흐른 것이겠죠. 소용돌이치는 하늘은 실제로 그렇게 보였던 하늘이자 그가 그렇게 느꼈던 하늘이기도 합니다. 작품에서 보듯이 감정선들은 작가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중요한 표현 요소가 됩니다. 오늘 이런 고흐의 감정선처럼 우리도 선을 사용해서 나만의 감정선을 따라 작품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작업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필압을 적용한 리드미컬한 곡선의 반복 연습을 합니다. 둘째, 공기, 별, 나무, 구름 언덕 등 대칭이 없는 곡선의 리듬 구조를 이해해보고 흰색 브러쉬로 명암 대비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패턴을 드로잉하면서 집중력 향상과 긴장 완화에 부가적인 도움도 받을 것입니다. 자, 3장의 그림을 다운받으셨죠? 가져오기를 통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파일에 나의 아이패드 그리고 명화 폴더에 저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우선은 스케치와 흑백 그림을 불러올 건데요. 스케치부터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작 툴에 들어가서 파일 삽입하기 누르고 다시 명화 폴더에서 검정색 흑백 그림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색 흑백 그림을 크기 사이즈를 스케치에 맞추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잘 하실 수 있겠죠. 이 스케치가 잘리지 않게 잘 조정하면서 아래 사이즈와 똑같이 맞춥니다. 이 정도면 됐죠? 네, 다시 끄고 그 다음에 크기를 키우고 레이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에는 2개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지에 저장을 시켜 놓으신 분들은 가져오기를 눌렀을 경우에 이미지 갤러리가 안 뜨죠. 그쵸? 자, 이럴 때는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작업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작 툴을 누른 다음에 갤러리 사진 삽입하기를 눌러서 불러오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시 갤러리로 나가서 아까 그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아래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2개의 레이어는 끄겠습니다. 먼저 드로잉을 하기 전에 2가지를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채색하는 방법인데요. 스튜디오 펜 브러쉬로 스케치를 하고 색을 직접 칠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스케치를 한 위에 색을 드래그해서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자, 다시 색을 드래그해서 떨어뜨립니다. 큰 그림도 단시간 내에 아주 빨리 그림을 채색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죠.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스케치를 할 때 반드시 닫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색이, 자, 다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색을 드래그 했을 때 다 빠져나가죠.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스케치를 이 경우에는 다 닫힌 상태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레이어를 열고 우리가 이제 여기 레이어 옆에 있는 아주 중요한 N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켜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밑에 칠해졌던 레이어 색들이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N은 노멀의 약자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그림 방식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N이 나타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어떤 거냐? 바로 불투명한 유리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불투명한 유리창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이 레이어가 지금 레이어 3보다 더 위에 있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위에 있는 레이어일수록 앞에 보여지고
그리고 또는 제일 위에 나타난다고 레이어에서 살펴봤죠. 따라서 불투명한 이 레이어는 아래에 있는 레이어들을 다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N의 속성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케치 레이어에 N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속성들이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제일 위쪽에 곱하기 이 속성을 선택합니다. 이 곱하기 속성은 아까 N 속성, 불투명한 유리창을 맑게 닦아서 투명한 유리창으로 보이게 하는 마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레이어는 삭제하고 다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아래에 놓습니다. 위 스케치 레이어가 곱하기 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레이어에 색을 떨어뜨렸을 때 보이게 되겠죠. 자, 팔레트로 들어가서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 푸른 색의 어두움을 찾아서 떨어뜨리기로 한 번에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색상바에서 색상바를 움직여서 마음에 드는 푸른색을 찾은 다음에 다시 세밀한 조정을 들어갑니다. 채도를 높여서 맑고 그 다음에 명도를 낮게 해서 짙은 어두운 밤을 나타내는 색을 찾아봅니다. 맑고 투명한 밤의 색깔 이 정도. 네. 스케치선도 잘 보이죠?